볼까요? 자, 봅시다. 브랜트포드. 아, 1.0이란 아니고 한 1점 뭐 한 이 정도 안 주겠나? 자, 브랜트포드하고 빌라하고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빌라다. 그죠? 야, 빌라 존나 잘합니다. 브랜트가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그 뭐죠? 지금 보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최대 못 이긴 경기가 연속 4경기였어. 근데 지금 이제 5경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만큼 폼이 안 좋다. 전력 문제는 없지만서도 폼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올 시즌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저조한 상황. 풀럼 리즈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전력에서는 딱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빌라 볼게요. 빌라. 야, 너무 잘하죠. 최근 8경기 7승 1무 0패. 그리고 제가 뭐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18경기 치렀거든요. 지금까지 18경기 전부 다 골이 있어요. 그리고 요 8경기들을 득실이 어떻냐면은 16득점 2실점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들을 해가고 있죠. 이 최근 경기들만 보면은 빌라가 제일 잘합니다. 시티보다 더 잘해요. 예. 득실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 봐도 빌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야, 빌라 정말 잘한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쿠티뉴 뭐 그런 장기 부상자들 뭐 메키시라든지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고 이제 베일리하고 카마라. 카마라. 확실히 이 득점에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주는 선수들이 또 전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당장 필드 10명 구성은 문제 없다. 필드 10명은 문제 없습니다. 빌라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 뭐 이렇게 골을 좀 많이 넣기도 했고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빌라가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나? 야, 빌라가 존나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15위 이랬었는데 에메리 오고 나서 지금 6위까지 올라갔어. 또라이네 완전.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리.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경기 다 선제골이야. 흰 색깔이 빌라 골이거든요. 선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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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무조건 다 선제골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뭐 모든 경기에서 골이 다 났기 때문에 야, 오늘 경기 골을 못 넣는다. 이거 좀 솔직히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경기도 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브랜트포드도 지금 당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빌라 프랭 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쉽게 그냥 빌라 프랭 갈게요. 솔직히 프렌간 입장에서 선제골 넣어주면 솔직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노? 안 그렇습니까? 프렌간 입장에서 선제골 넣어주면 진짜 개땡큐지. 보험 칠만 할까요? 뭐 어떤 보험 말하는 거지? 역배준 이유? 그럼 차라리 오버로 보험 치든지. 먹으면 둘 다 먹겠단 마인드로.
와킨스도 잘하고 지금 빌라 애들 다 폼이 미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빌라 배당이 나도 높다라고 생각해. 브랜트포드가 이렇게 못하는데 빌라한테 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줬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빌라가 한 골 넣어준다면은 뭐 프레에다가 오버 이렇게 째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만약에 보험 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빌라가 뭐 한 2대2 무 해주면은 더 땡큐고 2대1로 이기면은 더 땡큐고 그죠? 자, 근데 브랜트포드가 지금 많이 좀 주춤한 시기라 가지고 맞아. 최근 경기력이 영 좀. 자,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에버튼. 일단 쿠펠. 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 뭐죠? 호지슨 감독 오고 나서 지금 3연승. 아무래도 지금 쿠펠 같은 경우에도 호지슨 감독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발 제대로 받고 있다. 뭐 왜냐면은 전력상에서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경기 때도 언급했지만 당장에 이제 자아가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다. 자아 없이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 올리세라든지 뭐 에제 뭐 그다음에 그뭐 아예우, 두쿠레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지순 감독은 또 급회를 또 이끌어 봤었고 그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아무튼 급회 뭐 전력상에서도 오늘은 꺼내는데 문제가 없고요. 홈에서 그래도 잡아내려고는 할 겁니다. 그리고 에버튼. 야 홈에서는 좀 하는데 원정에서는 확실히 좀 기복이 좀 심해요. 에버튼. 일단은 뭐 순위적으로는 이 강등 가시권에 아직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승점이 필요하다.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력에서는 뭐 솔직히 말해서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콜먼 결장? 콜먼 결장이라서 저기 뭐냐 그 패터슨 나오는 거. 아무래도 만약에 풀백 자리에 이 패터슨하고 미콜렌코 나오면 확실히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얘네 둘이가 올 시즌에 그래도 주전으로 뛴 경기들이 꽤나 많거든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션다이치 오고 나서는 얘네들이 기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기용을 못 받, 그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나 이 패터슨 같은 미쿨렌코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데 이 저기 뭐냐 콜만한테 완전히 자리를 뺏긴 이 패터슨이 과연 저기 측면에 그러니까 패터슨이 오른쪽 풀백이니까 왼쪽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우라든지 뭐 슐럽이라든지 이런 애들 상대로 야 과연 커버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크펠이 유리하긴 해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죠. 호지슨 감독도 그다음에 션다이치도 일단 둘 다 이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는 그러니까 이 전술 밸런스는 수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언더가 제일 쉬워 보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홈팀인 크펠이 얼마만큼의 경기 운영을 할지 크펠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만약에 홈에서 잡아내려고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뭐 이길 전력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두 감독의 전술 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수비라 가지고 뭐 언더 쪽이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굳이 승패를 가린다면 저는 급펠 승을 가고 싶어요. 물론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급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지슨 감독 오고 나서 3연승이고 에버튼이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은 급펠 승이랑 언더 쪽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케이. 자 레스터하고 울버햄튼. 야 레스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음 시즌에 진짜 못 볼 가능성이 커요. 못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와 이 진짜 이 심지어 이게
부상자들이 뭐 하나둘씩 조금씩 복귀를 하면서 뭔가 살아나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서 뭔가 이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좀 힘들다. 솔직히 레스터가 오늘 당장 오늘 경기에서 확 살아날 거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다. 그래도 뭐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죠. 뭐 메디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에나초도 있고 그죠? 뭐 딜레방스도 있겠고 충분히 전력은 되는데 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울보 봅시다. 최근에 브렌트도 잡고 그다음 첼시도 잡고 지금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조건이 있어요. 원정.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맞죠. 망군이 말씀대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진짜 영입으로 단 한 명도 안 했어요. 돈을 아예 쓰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 보니 그 저기 뭐냐 메디슨 파네 마네 해가지고 막 간만 존나 보다가 아예 팔지도 않고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다. 결국엔 망했다. 자, 아무튼 조건이 있는데 뭐 어떤 거요? 급해라고 에버튼이요? 언더가 일단 제일 쉬워 보여. 자, 울버가 원정에서는 참 별로라는 거. 참 별로야. 근데 울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 전력이 뭐 그래도 이제 복귀한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어느 정도 이 포지션별로 좀 이렇게 바꿨을 이 로테이션 자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버햄튼은 요 경기 좀 빡빡하게 경기할 것 같아요. 뭐 동기부여는 당연히 레스터 쪽이 더 있겠지만서도 레스터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울버를 뚫을 수 있겠냐 이거죠. 진짜 레스터 경기 보면은 폼이 너무 안 좋거든요. 득점도 막 그렇게 옛날만치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당장에 레스터가 이 강등권이라서 강등 버프 생각해서 레스터 가기엔 야 최근 9경기 0승 1무 8패입니다.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막상 이것만 또 생각해서 울버햄튼 프렌을 찍기에도 강등 버프를 무시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저는 만약에 레스터가 울버햄튼을 전반전에 뚫지 못한다면은 저는 언더가 제일 쉽지 않을까. 언더가. 울버는 솔직히 뭐 지키는 쪽만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레스터의 뭐 그 도전으로요? 아니요. 아니 0승 1무 9패를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거를? 에이, no. 잠시만. 자, 1번 리버풀 승. 2번 아쉽다. 1마엔 승. 3번 개팬다. 2.5 핸디 승. 오, 우리 왕님 3번. 오. 야. 오, 맞아요. 나 그것 때문에 좀 쫄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챔스 일정이 있었지만서도 야, 맨유 7대 0으로 빠개놓고 본머스한테 한 골도 못 넣는 거 좀 선 넘었잖아. 음. 음. 자, 일단 리버풀. 음. 일단 아스날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뭐 결국엔 2대 2로 비기고 그죠? 그리고 지난 리즈 경기 때는 뭐 거의 뭐 학살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 경기력 자체는 저도 이 리즈 경기를 봤지만서도 뭐 경기력 좋았어요. 예, 잘 풀리고 있다. 정말 뭐 티아고도 복귀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오늘 또 출전할 것 같고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리버풀 같은 경우에 뭐 아무래도 다음 시즌 또 대항전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챔스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어, 뭐 다음은 유로파 정도라도 나가야 되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런 이길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죠? 나름 홈에서 오늘 또 홈이다 보니까 이 또 대승각을 잡는다는 게 뭐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는 해요. 근데 음, 리버풀이 지금 이 잔여 경기가 8경기 남았거든요. 남은 경기 잔여 경기들만 다 꺾고 나면은 또 나중에 막바지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분명히 다 이기려고 할 거예요. 어, 크게 오늘 경기도 이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건 아니지만서도 핸디캡이 문제죠. 핸디캡. 음. 근데 올 시즌에 리버풀이 물론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기복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챔스 조별리그 가가지고 완전히 막 그 완전히 지고 온 경기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완전히 잘하고 온 때도 있었습니다. 음. 챔스 그때 레인저스한테 막 7대1로 이기고 막 아약스한테 3대 0, 막 나폴리한테 2대 0으로 이기고 아무튼 요런 시기들이 있으면서 리버풀이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복을 좀 많이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 한 번도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무려 승률 0%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승률이 0%예요.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뭘까요? 2.5인디요.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잘했던 못했던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족밥이든 뭐든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뭐 1엔디 가실 분들은 가세요. 예. 저도 리버풀이 당연히 이길 거라 봐요. 지난 경기 저도 눈으로 봤고. 근데 2.5 핸디는 나는 못 가겠다. 이 승률 0%를 어떻게 갑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경기들 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챔스 일정이 끼어 있었지만서도 맨유 7대 0으로 때리 패고 본머스 원정 가가지고 한 골도 못 넣었어. 그렇게 기복을 보이는 팀이다 보니까 직전 경기 때 존나 잘했지만 오늘 경기 코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면왕님 들어올 때 된 것 같으면은 가시면 돼. 가시면 되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네, 나는 못 가겠어. 그래서 저는 노팅엄 그냥 2.5% 가겠습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그럼 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서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들어온 거를 0%를 어떻게 가냐 이런 입장이고 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는 거. 네. 그렇죠. 2.5%를 저는 일단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리버풀이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리버풀이 홈이고 그다음에 전방 애들 다 살아났고 그죠? 상대가 노팅엄이고 노팅엄이 올 시즌 원정에서 제일 못하거든요. 원정에서 실점이 얼마나 많더라. 노팅엄이 원정 실점이 어마어마합니다. 36실점이에요. 36실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한다면 야 오늘 리버풀 마이너스 2 핸디 개꿀 아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몇 경기 동안 안 들어왔냐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안 들어온 겁니다 그냥.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올 시즌에 2.5 핸디 13번 받아서 한 번도 안 들어옴.
이렇게. 아시겠죠? 13번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으면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네. 이제 방금 이 경기는 그냥 본인 생각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오늘 결과까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나도 확신을 못 해요.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있는 거 모르잖아요. 2.5인들이 몇 번 했는지 못 했는지를 모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난 알려줄 뿐이야. 이거 가지고 야 오늘 리버풀 2.5 핸디 절대 못한다. 무조건 노팅 프렌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어세로하고 릴. 자, 그 뭐고 제가 오늘 경기들을 내 시간을 나 잘못 줘가지고 본머스하고 웨스트햄하고 뉴캐슬 토트넘까지 난 오늘인 줄 알았어. 그까지 다 분석을 해왔거든요. 혹시나 미리 찍으실 분들은 미리 찍으시고 알았죠? 뭐 알려줄 테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오세르하고 릴. 일단 최근에 오세르 분위기가 좋아요. 엔추님 그럼 뭐 편할 대로 가십시오. 노란색이 일단은 제일 좋아 보는 경기들이긴 해요. 네. 자, 오세르가 분위기가 좋다. 지금 3연승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는 좋고 이제 홈이긴 한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 일단은 지난 경기 때 옐로우 카드 받아가지고 제다드카가 일단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고 그죠. 그리고 지난 경기 보니까 기록지를 보니까 페린 있죠. 가이탕 페린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일단 나갔더라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약에 페린도 없고 제다드카도 없다.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경기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전력상으로는 릴이 당연히 우세하다. 당연히 우세하고 언어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어번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요거는 뭐 굳이 리그왕 관심 없는 분들은 뭐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오세르 같은 경우에 2월 전까지만 해도요. 2월 전까지만 해도 보통 4백 좀 강한 상대들 만나면은 5백을 썼어요. 수비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수비를 우선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안 돼. 전술 자체도 안 먹히고 공격하는 방식 자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주구장창 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리옹 경기 때부터 해가지고 3백으로 바꿨습니다. 3백으로 바꿨는데 이 수비 쪽에 뭐 주발이라든지 장비어라든지 얘네들은 기본빵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브라질 출신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릴도 있었고 뭐 EPL에도 잠시 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백업으로 있었지만은 알 사람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 자원들이 그래도 기본빵 이상은 해주는 애들이라 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나폴리 볼 때 있잖아. 나폴리 볼 때 딱 센터백 2명 남겨놓고 다 올라가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하긴 해. 요새가 요새. 그래서 이 수비 쪽 애들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좀 잘 풀리긴 했어. 측면에 뭐 제다드카도 임대 와가지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이탕 페린도 그렇고 니앙도 그렇고 잘하는 선수들이 전방에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엔 잘 됐는데 문제는 야 이거 릴 상대로는 과연 이게 먹힐까? 오히려 라인 올렸다가 두드러 맞지 싶은데 좀 두드러 맞지 싶어. 그래서 과연 수비적으로 나올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애매합니다. 요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지 공격으로 나올지 애매해. 그래서 언오버는 어려워. 전 어렵다 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격적으로 나온다. 근데 공격적으로 나와도 왼쪽은 커버하기 힘듭니다. 예. 왼쪽 자체에 지금 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 애들은 기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왼쪽으로는 일단은 길이 없다. 근데 자, 릴이 오히려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릴이 뚫기에는 더 쉽겠죠, 맞죠? 더 쉬울 거고 반대로 수비적으로 나온다.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오세르가 선 수비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 그때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세르가 4백, 5백 쓰면서 선 수비했을 때 성적이에요. 전력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보세요. 보입니까? 빨간색이 다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경기들 중에서 무승부와 이긴 게 4번밖에 없네. 저는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오세르가 공격적으로 나오든 수비적으로 나오든 저는 이 경기 릴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릴 뭐 전력 문제도 없을 뿐더러 이 경기는 릴이 잡아먹기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릴 승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위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시즌에 릴이 그 대항전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릴 같은 경우에 다음 시즌 또 대항전을 뛰고 싶어하는 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릴이 오늘 경기는 잡아가지고 또 대항전 싸움을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릴 마헨이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네. 자, 랑스하고 모나코. 야, 이거 어렵습니다. 1번 랑스 승, 2번 모나코 풀, 3번 오버, 4번 언더. 아마 오버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주작 경기. 여러분들 제가 미리 그러니까 과거에 미리 언급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맞는 경기들이 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레버쿠젠하고 위니온 경기 때 레버가 홈에서 못 이기고 원정 가서 이길 것 같다. 그 얘기를 나는 1차전 때 했었어. 그래서 내 2차전 때 레버쿠젠 승을 축 잡아 간 거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나는 뭐라 얘기했었냐면 시즌 후반기 딱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모나코 무패 행진 할 겁니다. 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계속 안 지고는 있어요. 다 이긴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무패 행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딱 작년하고 1, 2, 3위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작년하고 1, 2, 3위가 똑같았으면 좋겠어. 1위 파리, 2위 마르세유, 3위 모나코. 그래서 얘네 3명이 그냥 챔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일단은 모나코가 최근에 또 잘하고는 있잖아요. 모나코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 말 했던 거 기억납니까? 클레멘트 감독 무패 행진.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쭉 길게 한 빨아먹은 적 있었잖아. 앞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 이거 전력 대 전력으로는 진짜 분석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랑스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애들 너무 많기도 하고 뭐 오펜다, 소토카,
그다음 브랑코브스키, 응?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풀진이 와가지고 또 풀진이 원래 리강에서 뛰었었잖아. 풀진이 와가지고 또 잘해주고 있죠. 뭐 워낙 이 랑스 같은 경우에 전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솔직히 랑스의 어 승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난 모나코도 안 졌으면 좋겠어. 예, 개인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나코 원정 성적이에요. 이게 원정만 싹 모아놓은 거거든요. 단 한 번 졌습니다. 예. 원정에서 진 게 단 한 번이야. 얘네들 득실 밸런스 원정에서 존나 좋습니다. 보세요. 원정에서 클린시트 존나 많아. 보입니까? 클린시트. 그래서 솔직히 전력 대 전력으로는 분석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모나코 응원하면서 모나코 무패행진 계속. 저는 모나코 무패행진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모나코 프렌 갈게요. 모나코 프렌. 지금 승점이 몇 점 차이지? 오늘 모나코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순위가 뒤집히겠네요. 랑스가 63점, 모나코가 61점. 예. 근데 그렇네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 나는 그래도 나는 랑스 홈인데 랑스 홈은 나는 그래도 뭐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안 가셔도 돼. 아시겠죠? 또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아까 모나코는 원정에서 진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랑스는 홈에서 이렇습니다. 존나 잘하긴 해요. 예. 인정해. 그래서 이 모나코 프렌을 메인으로 잡아가는 내 자신이 진짜 참 나도 변태 같아. 나도 변태 같지만 그래도 나는 모나코를 응원하겠습니다. 쪼행님 어서 오세요. 오버가 편하지 않을까요? 둘 다 너무 잘하죠. 각각 홈 원정에서 너무 팽팽하게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경기 언더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챔스에서 발렸지만 1이 맞다. 마인츠 프렌. 자, 일단 마인츠. 와, 마인츠가 제가 이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마인츠는 분명 상승세일 거다 했지만 내 예상보다는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지금 이 겨울 이적 시장 딱 닫히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11경기 치렀거든요. 6승 4무 1패입니다.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예. 내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어. 아조르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했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마인츠가 진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라면 야, 다음 시즌 유로파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승점을 엄청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기는 미넨이 우선이죠. 미넨. 자, 일단은 포칼 탈락했죠. 미넨, 챔스 탈락했습니다. 남은 건 리그뿐이죠. 물론 이제 승점 2점 차이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게 어떻게 뒤집힐지 모릅니다. 잘 안 풀리긴 해요. 미넨도. 그래서 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투엘을 데리고 온 게 엄청 신의 한 수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
포칼도 결국 떨어졌지. 뭐 챔스에서는 시티 만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서도 챔스에서 떨어졌어. 결국엔. 음. 그래서 야 이거 승점도 2점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미넨도 절대 리그는 놓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점은 이 마인츠의 스벤손 감독이 또 미넨만 만나면은 공격적으로 또 잘해. 비비긴 잘 비벼. 득점도 잘하는 편이고. 분위기도 한참 올라와 있고 또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미넨이 오늘 화풀이 제대로 하냐 못하냐 딱 요 갈림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투엘의 성향을 아시는 분, 투엘의 전술적인 성향을 아시는 분. 점유율 기반이긴 한데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투엘은 일단 확실한 거는 실리적인 축구를 원해요. 점유율 챙기면서 승점도 챙기면서 그냥 그 경기 내용에 있어서 모든 기록지상에서 우위를 갖기를 원하는 감독이 투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실리적인 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인츠를 상대로 그리고 이 홈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 스벤손 감독 마인츠를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오늘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량 자체는 미넨이 당연히 우세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볼 소유권, 볼 소유권은 미넨이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볼 소유권은 계속 들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넨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인츠도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3.5 줬네. 언더 갑니다. 언더.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 물론 미넨이 잡아낼 가능성은 더 높죠. 당연히 체급이 더 높은데. 근데 승패는 글쎄요. 가고 싶진 않네요. 자, 호펜하고 켈른. 야, 호펜 슬슬 살아나나요?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마인츠가 골 넣을 가능성도 높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원에서 찔러 받아서 넣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세트 상황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 지금 마인츠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오니시워, 아조르케, 최전방 둘이가 일단 높이가 다 190이야. 어지간한 센터백들만큼의 키가 되다 보니까 뚝배기로도 넣을 수도 있고. 이 마인츠가 지금 잘하는 이유가 공격의 옵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츠도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 30초만. 자, 호펜. 아무튼 최근에 호펜하임도 뭐 되게 승점도 잘 먹고 있고요. 그죠? 승점도 잘 먹고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면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호펜이 오늘도 이길 것 같다. 2번. 호펜 못 믿는다. 어떻습니까? 에이, 1번. 2번. 2번. 자, 일단 저는 호펜하임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또 물론 그런 건 있죠. 강등권이다 보니까 그런 뭐 동기부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 일단 첫 번째는 호펜이 쾰른을 잡아낸 적이 많습니다. 많아요.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첫 번째는 호펜하임이 쾰른을 잡아낸 적이 많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죠. 상대적으로 강한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야, 홈에서 강등권 탈출. 지금 잠시만, 탈출됐나? 몇이야 지금? 탈출됐어도 가시권이겠지. 맞네요. 29점, 슈투트가 25점. 한 경기만 더 잡아내면은 조금 안전빵은 들어가겠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타라초. 제가 이 마타라초 감독이 호펜하임 부임했을 때부터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어지간하면은 득점 정도는 하려고 한다고. 득점 정도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호펜하임이 굉장히 많이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쾰른도 솔직하게 뭐 전력이 나쁘진 않은데 올 시즌에는 좀 별로긴 해요. 당장에 또 최근에도 성적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득점에 대한 이 기복이 심하죠. 득점에 대한 기복이 쾰른도 좀 심한 편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호펜하임 승 쪽이 좀 더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쾰른 최근 경기들 한번 보십시오. 자, 어때요? 전반전에 실점이 상당히 좀 많죠, 쾰른이. 이 선제 먹이 좀 많다는 거야. 선제 먹이.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호펜하임이 득점 정도는 충분히 홈에서 빠르게 해줄 것 같다. 최근에 또 뭐 3연승 하고 있으면서 폼도 좀 올라왔고 득점도 좀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지금 쾰른이 그 전에만 해도 이 호펜한테 잘 비볐어. 근데 딱 2시즌 지금 쾰른 감독 방가르트 감독 오고 나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려. 호펜하임이 잘 못하고 있어도 못 이겨.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 쾰른도 득점이 있겠고 왜냐면 호펜하임도 나는 수비가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호펜도 빠른 득점이 있겠고 만약에 호펜이 전반전에 한 2골만 넣어준다면은 이 경기 빠르게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호펜의 빠른 골을 좀 응원하겠습니다. 빠른 골. 그래서 저는 전반 20분 안에 호펜하임 빠른 골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아시겠죠? 물론 호펜하임 승도 저는 메리트 충분히 있다 봅니다. 상대 전적상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는 보이는데 일단 저는 뭐 그래도 만약에 2대1 상황이 됐어. 오버가 마음 편합니까? 호펜하임 승이 마음 편합니까? 당연히 오버죠. 오버는 퇴근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2대1 스코어 해가지고 저는 오버 쪽을 우선적으로 볼게요. 자, 보험 볼프스. 야, 이거는 좀 어렵기도 한데 저는 좀 쉽게 봤습니다. 자, 보험. 뭐 딱히 전력에서도 문제가 없고 지금 막바지 와서 승점 먹는 경기들이 뭐 꽤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강팀들을 상대로 좀 잘 비비는 경기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게 강팀들한테도 업셋도 한 적도 있고요. 업셋도 했고 그다음에 이 고춧가루
제대로 뿌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당장에 오늘 경기에서도 보험이 안 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지금 볼프스 솔직히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고 왼쪽 풀백에 오타비오도 일단 결장이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황상 이거 보험 프렌 쪽이 확실히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괜찮아 보일 거예요. 보험 최근에 한 6경기로 따져봐도 뭐 초친 경기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잠시만. 보험이 우니온 베를린 원정 가가지고 못 떴지. 프랑크푸르트 원정 가가지고 못 떴지. 라이프치히한테 이겼지. 쾰른 원정 가가지고 이겼지. 최근에 경기들 보면은 보험이 초고추장을 좀 많이 뿌렸어요. 근데 난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형님들 생각에 볼프스가 올 시즌 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올 시즌의 원정에 대해서 볼프스 원정 믿을만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 볼프스 올 시즌 별론데 구리죠. 원정 바보죠. 생각보다 존나 못하죠. 자 근데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분데스리가 원정만 딱 놓고 성적 보여드릴게요. 분데스리가 원정입니다. 볼프스가 원정 4위입니다. 얘네들이요 득실 밸런스가 미쳤어요. 득실 밸런스가 원정에서는 생각보다 이 밸런스 자체를 존나 잘 맞춘다 이거야. 지금 얘네 밑에 있는 게 레버쿠젠, 마인츠, 우니온 베를린,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근데 원정에서는 이랬든가 저랬든가. 자 이기는 경기들 보여드릴게요. 이기는 경기들 보면은 물론 못 이기는 경기도 있죠. 근데 이기는 경기들 보면은 클린시트가 존나 많아. 보여? 그러니까 원정에서만큼은 생각보다 경기 조율을 엄청 잘한다는 거지. 누가? 니코 코바치 감독이.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요거 보험 프렌 쪽으로 확 몰아갈 것 같거든요. 어제 마치 슈투트 승과 오버를 몰아가듯이 저는 이 경기 볼프스 승에다가 마인까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볼프스 승에다가 마인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볼프스가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는다? 나는 마인까지 충분히 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내 개촉일 수도 있어요. 내 촉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자, 헤르타하고 브레멘. 일단은 헤르타가 강등 버프가 발동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해요. 헤르타가 뭐 홈이기도 한데 일단은 헤르타가 지금 꼴찌예요. 슈투트가르트가 좀 올라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꼴찌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또 헤르타 같은 경우에도 잡아내야 되는 경기는 맞아. 근데 결장자도 있고 당장의 홈이라고 그렇게 믿어갈 만한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브레멘은 최근에 성적이 안 좋거든요. 이긴 경기도 없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득점은 좀 잘 돼. 계속 오버에다가 양득 게임이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든 일단 득점 자체는 또 잘 되는 편이라 가지고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이 나을 거는 같은데 뭐 기본적인 상대 전적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브레멘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헤르타가 암만 뭐 동기부여가 있곤 하겠지만 브레멘을 잡아내는 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 저는 이 경기 브레멘 프렌 갈게요. 브레멘 프렌. 배당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배당이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래도 헤르타가 뭐 당장의 동기부여만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좀 에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딱 이 배당이 어떤 거랑 비슷했냐면 아까 뭐랑 아까 뭐 배당 이상하다 한 거 있었잖아. 뭡니까? 얘네가 왜 프렌 받았지? 라고 했던 거. 뭐 있었어? 아까 있었잖아요. 존나 초반에. 그렇지. 에스턴 빌라랑 저는 이 경기랑 묶어갑니다.
왜냐면은 배당 받은 것도 그렇고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프렘 받은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맥락이 비슷해.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그냥 두 개 딱 그냥 그거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딱 요 마인드로 두 개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프렘 역배는 뭐 알아서들 가시고 나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적어놔야 되다 보니까. 자, 도르트문트하고 프랑크푸르트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문도 지금 우승 경쟁해야 돼서 솔직히 미넨이 이렇게 주춤할 때 돌문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에 뭐 돌문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수비 쪽에 뭐 슐로트백이라든지 쥘레라든지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완전체로 나오긴 힘들어요. 지금 돌문 같은 경우에 완전체로 나오긴 힘든데 자 앞전에 형님들이 도르트문트한테 한번 당했잖아. 슈투트가르트 경기 때. 그래서 돌문이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야 어떻게 퇴장팀한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젊은 감독을 좋아합니다. 저는 젊은 감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도르트문트에 있는 테레지치 감독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 내심, 내 마음에 그냥 테레지치 감독이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이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긴 한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테레지치 감독이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지금 글라스너 감독 상대로 3번 경기했거든요. 3번 붙어가지고 일단은 3번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도르트문트는 지금 홈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홈에서 이 득점 분포도까지 같이 보십시오. 옆에 자 보세요. 모든 경기 홈에서 선제골. 홈에서 최근 8경기 승. 득점 분포도 보입니까? 넣어도 또 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런 상황에 물론 이제 그렇지 후반전 가가지고 또 처먹히니까 이제 또 문제긴 한데 자 프랑크푸르트 원정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원정만 놓고 자 이긴 적이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근데 득점 분포도 한번 보세요. 전반전에 득점 1개 8경기 동안 단 3골이야. 만약에 오늘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 2골, 3골까지 벌려놓는다면 프랑크푸르트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감독 상성도 돌문이 3승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전반 초반에 2골 먼저 넣는다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예. 불안하신 분들은 안 가셔도 돼. 불안하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경기 그냥 도르트문트 승. 오노바는요 저는 좀 도전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도전해볼만 한 게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2골, 3골까지 넣는다 뭐 오버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만 할 것 같은데 3.5라서 이게 여러분들 좀 쫄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버 충분히 도전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언오버 3.5 받았을 때 데이터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언오버 3.5 받았을 때 데이터 한번 봅시다. 도르트문트. 야, 도르트문트가 언오버 3.5 받았을 때 와, 씨발 뭐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언오버 3.5 받았을 때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어. 무승부가 한 번뿐인데 이 무승부가 누군지 압니까? 미넨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홈이니까. 자, 그러면은 미넨 경기니까 무승부 없다라고 칩시다. 요거 삭제해 볼게요. 저는 도르트문트 승에다 오버 가겠습니다. 승에다 오버.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압니까? 패. 이 뭔지 알아요? 그거 그때 그 홈에서 브레멘이랑 한 거. 그 막판 후반에 89분, 91분, 93분인가 골 먹혀가지고 그 역전 당한 거 있잖아. 그거 그거 개 역대급 경기 있잖아. 그거 말고는 다 이겼어. 그거 말고는 다 이겼어. 그 연속으로 존나 골 나와가지고 그때 3골 나왔었지 그때. 핸디 데이터도 있냐고요? 잠깐만요. 아 근데 핸디캡은 햄무가 생각보다 많네요. 햄무랑 마헨도 좀 있긴 해. 햄무도 있고 마헨도 있는데 요건 좀 약간 좀 반반 각인데요. 반반 각. 햄무 한 경기도 있고 마헨 한 경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 좀 반반이긴 하네. 자,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냐 밑에 것들은 그냥 보여드리고 치울게요. 보여드리고 치우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보여드리기 전에 그 에드벌룬 여러분들 자 에드벌룬 있으신 거 함싸 주이소.